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을 넘어서 남을 도우는 행복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홍시입니다. 오늘은 제 스승님이 언급하셨던 테마 섹터인 5G를 공부하고 제 공부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스승님은 탑다운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지금 어떤 산업군 테마 섹터에 관심이 몰리는가 질문하고 그 테마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연구하는 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오늘은 5G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G는 초고속 통신망 기술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4G보다 더 빠르고 끊김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자율중에서는 5G 기술이 필수입니다. 우리처럼 주식 투자자들은 없다가 생기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율주행 기술이죠. 앞으로 생길 확실한 미래 중 하나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통신 장비 수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회사 화웨이를 제재했어요. 그래서 역으로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4위였던 삼성전자에게 수혜가 갔죠. 5G는 고주파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선 기지국에 필요한 장비인 RRH, 스몰셀, 중계기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관심을 줘야겠죠. 그리고 유선 통비 장비도 많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요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2019년 4월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세계 최초였고요. 2022년에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공급 계약을 맺었고 총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버라이즌 규모만큼의 공급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죠. 5월 13일 삼성전자가 6G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5G가 좀 흐름을 보여주었죠. 이 표가 제일 핵심입니다. 제가 5G 관련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주로 정리했고요. 먼저 SK텔레콤입니다. 시가총액이 12조 9천억 정도이고요. 유통비율이 60%, 영업이익 8%, 부채율은 좀 있습니다. 이게 장비 산업이어서 그런지 KT도 그렇고 LG유플러스도 그렇고 부채율이 100%가 넘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쭉쭉 빠지는 상황에서도 SK텔레콤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도 상승하길래 스승님이 5G 관련주 한번 살펴봐라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걸 공부하는데 3%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SK텔레콤이 3%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관련주들을 이제 딱 하락세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로 5G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 8%, 7%는 좋은 편이고요. 4%, 9%는 좋은 편이죠. 1%도 있고 0.2%, 4%. 여기는 굉장히 좋네요. 유비쿼스는 22%.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연속 마이너스 순이익을 기록한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자체가 지수에 비해 오름세는 아니었고 차트도 보면은 하락세가 주로 많았습니다. 시설 투자랑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에서 그런가 부채율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은 편이죠. 요새 토요일에 머니쇼를 갔는데 거기서 어느 선생님이 5G 관련주로 KMW랑 여기 있죠. KMW랑 오이솔루션을 좀 언급하시더라고요. 근데 KMW는 과거에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냈던 회사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 회사에 투자하려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1.6%.
이런 회사들은 바로 좀 금방 적자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몇 년 연속 마이너스 난 회사는 투자하기 꺼려지더라고요. 예.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마이너스가 몇 년 연속, 2년, 3년 연속 난 회사는 투자는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KMW, 에이스테크, 텔코마레프, 뭐 다산네트웍스, 대한광통신, 기가레인, 뭐 PPI, 이수페타시스 같은 회사는 이익이 좀 좋진 않습니다. 저 여기서 좀 눈길 가는 회사는 서진시스템인데요.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9%대로 괜찮아요. 예. 저는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회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비쿼스라는 회사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순이익, 매출액 다 꾸준히 오랜 기간 우상향하고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2%예요. 과거 영업이익률도 10%대 유지하고 21년도에 22%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왜 이 회사만 유독 영업이익률이 높은지는 따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부채율도 굉장히 낮고 PER도 8이고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지전자라는 회사도 전 눈길이 가더라고요. 시가총액은 1,900억, 유통비율 48%, 영업이익률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부채율은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매출액 순이익이 큰 폭으로 우상향 중이고, 그리고 신기한 게 나쁘진 않은 회사, 아니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최고로 일일 거래대금 터진 게 46억 정도로 아직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지는 않는데 관심 받으면은 또 다른 추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가레인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더 이상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제가 관심 있었던 회사 차트랑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먼저 유비쿼스입니다. 키움 HTS 0600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저점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0663을 보면 재무제표를 간단히 볼 수 있어요. 0663 제가 애용하는 번호입니다. 한번 보시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 삼지전자 보겠습니다. 삼지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아요. 아직 이때 많이 터져봤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나왔고요. 시가총액에 비해 좀 거래대금이 적고 시가총액은 1,900억 정도. 아직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늘고 있습니다. 부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 근데 삼지전자는 당기순이익이 6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겨우 1,900억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엔테스 보겠습니다. 차트는 우하향하면서 지지하는 상태고요. 시총은 799억 정도예요. 근데 이때 거래대금이 200억 넘게 나왔어요. 그 시가총액에 비해 거래대금이 꽤 높죠.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 다음 오파스넷입니다. 4%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채율은 조금 높습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600억대인데 이날 터진 거래대금이 600억대예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거의 뭐 2연상 자리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장대 음봉 이후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5G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즈음에 미리 좋아 보이는 회사를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스승님께서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테마 섹터를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테마 섹터 준비해서 또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홍시였습니다.